자, 이게 지난번에 7호분에다가 튜브에 올려가지고서는 까내리는 것까지 한 거죠. 이거는 뿌리 만들기, 석부작이나 목부작 헐떡에 쓰려고 해놓은 게 지금 지난번보다 많이 컸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요게 지금, 그래서 요거를 수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일반작, 요거요, 일반작 요걸 요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냥 일반 국화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포토멈 국화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될 수밖에 없어요. 분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다듬고 수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철사감기까지 해가지고서는 좌측으로 곡을 좀 줘놨은 것까지 했었죠, 이게.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집에 이제 이렇게 심어 놨으면은 좀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는데, 주지를 지난번에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주지를 자름으로 인해 가지고선 측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잎이 이와 같이 모엽이죠. 이게 얘가 이 측지를 키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측지가 지금 한 7, 8cm 정도 나왔어요. 전부 이런 건 한 10cm 정도 나오고, 그래서 모엽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강아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표현하기가 뭐한데, 강아지로 말할 것 같으면 강아지 젖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젖 물리고 있으면 어미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핥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모엽을 지금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미를 모엽을 띄워줘도, 모엽이 이렇게 크죠. 모엽을 띄워줘도 자기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이제 자생력을 가진 거예요. 이와 같이 적은 애들은 아직까지 모엽이 지금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아이들은 자생력이 있어 갖고 이제 자기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엽을 띄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소관이 들여다 보이고 수영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풍이 돼 가지고 안쪽에서 이제 바람 통풍이 돼 가지고서는 안쪽에서 측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엽이 있으면은 속 안도 들여다 보이지 않고, 이게 바람도 안 통하고 그래 갖고 소관이 측지가 발생이 안 해요. 적심을 하더라도. 그래서 모엽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모엽을 띄워주니까는 훤하죠, 지금 이 안에가. 사실 얘네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아이들이 태양을 보면서 먼저 자라기 시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위에 아이들한테 뒤쳐져 가지고서 밑에는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라지 못한 얘를 일지로 둘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일지와 이지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다 가위 갖고 정리를 해 주세요. 정리를 잘라 주세요. 밑에는 요거를 일지로 하고, 요거를 일지로 하고, 대칭이 되는 위에서 요거를 이지로 쓸 예정이에요, 지금. 요거를.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지금 잘라주는 거예요. 모엽 제거해주고,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일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들은 예비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놔두면은 얘가 있는 만큼 광합성을 해서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적심만 해갖고 얘 안 쓸 겁니다. 얘도 안 쓸 거예요. 얘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자,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전부 잘라가지고 일지와 이지만 가지고 가게 되면은 광합성 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잎이 많다는 얘기는 일할 수 있는 식구가 많고 일할 수 있는 공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지와 이지를 정해 놓고 일지를 적심을 해 주는 거예요. 끝을 적심을 해 줍니다. 이렇게 적심을 해 주면은 항상 끝에서 성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안쪽에서 잎이 나와 있는 데서 또 가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렇게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개의 면을 갖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면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예비지. 나중에 얘네들이 측지가 나와 가지고 많이 컸을 때게 이와 같이 잎이 많이 나와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을 때게 얘는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얘도 제거해 주고. 그래갖고 일지와 여기 돌아서 이지도 적심 왜 해줄까요? 안쪽에서 측지가 나오라고. 안 해주게 되면은, 적심을 안 해주게 되면은 끝에서 성장점, 크는 힘이 끝에서 있다 보니까는 계속 끝에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우리는 가지가 안쪽에서 필요한데, 여기서 측지가 나와 가지고 한 개의 면을 만들어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끝으로 계속 자라게 되면은 이쯤에 가 가지고선 수영이 되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 구도가, 전체적인 구도가 그림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자를 찌게 봐가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지금 다 자르지 말고 적심해주고, 예비지예요. 이런 거는 예비지를 좀 놔두고, 철사는 지금 이거를 더 놔두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얘가 약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다 굽어졌어요. 말하자면 고기 다 먹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달 되면 철사는 클러줘야 돼요. 철사를 클러주겠어요. 클러주는 이유가, 철사를 안 클러주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파고 들어가요. 이게 철사가 지금도 파고 들어갔네요.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내가 다 클르고 나서, 항상 철사를 클을 적에는 가지가 어디 있나, 이 가지 조심해야 돼요. 예비지든 본 가지든 부러지게 되면은 수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고, 이 철사 클르기가 상당히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심해 가지고 철사를 다 클러 주세요. 클러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철사가 지금 이렇게 철사 자국이 나죠. 철사 자국이 난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굵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굵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굵어지면은 얘가 더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철사는 그래서 클러주는 거예요. 철사를 클러주고 이렇게 보면 수영이 일지와 이쪽에 있는 거 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읍다고, 이렇게 읍다고 보면은 수영이 일지, 이지 대칭되는 쪽으로 해서 주지, 요 위에 거 주지를 올려가지고 계속 주지를 다 놔두는 게 아니라 일지와 이지를 갖다가 봤을 때 주지가 터무니없이 길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가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영이 황금 비율로 봤을 때게 우측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봤을 때게 여기서 일지가 발생되는 높이, 요거 약 한 10cm에서 15cm 이내로, 그 다음에 일지와 이지 사이가 사실상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뭐 내가 몇 cm 하고 싶다고 그래서 몇 cm가 그 자리에서 안 납니다. 이게 그래서 꼭 그 크기대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강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지와 이지 사이는 7cm를 둬요. 7cm. 그러니까 바닥에서 일지가 길고 일지와 이지 사이, 일지와 이지 사이는 좁다는 얘기죠. 약 7cm.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3지, 뒤로 4지. 3지, 4지. 반대로 뒤로 3지, 앞으로 4지를 주더라도 앞으로 보는 쪽에선 짧아요. 3지가. 그 다음에 4지는 좀 길어도 돼요. 뒤쪽이니까. 앞에 있는 가지가 길게 되면은 사람 시야를 가리게 돼요. 멋있게 수영을 만들어 놨는데 이와 같이 이걸 돌출지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나와 있는 가지는 자를 거예요. 이거 안 데리고 갑니다. 예비지로 놔둔 거예요. 지금 클 때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수영을 갖다 가릴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시야를 가리게 돼 있어서 제거해 줄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일지와 이지를 분명히 정해 놓고서는 일지하고 이지 사이 길이, 그 다음에 3지하고 4지, 2지에서 3지, 4지 높이가 약 5cm, 길고 짧고 더 짧고, 그래 갖고서는 오른쪽으로 갔죠. 이게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을 보고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철사 감지를 않더라도 입이 나와 있는 위치에 순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보고 잘랐으면 앞으로 나와 버려요, 순이. 그래서 끝순을 갖다가 왼쪽을 보고 잘라줬기 때문에 왼쪽으로 순이 가는 거예요. 그럼 철사를 안 감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왼쪽으로 가죠, 가지가. 입이 나와 있는 위치에 순이 그 위치로 뻗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요 입이 나와 있죠. 여기 순 하나 나왔죠. 요 입이 나와 있죠. 순이 요로 가요. 요거 입이 나와 있죠. 순이 요로 가요. 입이 나와 있는 위치에 순이 그 각도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왼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가지를 보고 잘라서 오른쪽으로 마지막 가지가 가게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왼쪽 가지를 보고 잘라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손톱이 좀 시커멓죠? 오늘 일 많이 해서 그래요. 흙이를 조금 창피합니다만은 요건 넘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왼쪽으로 나가 있는 순을 보고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로 이해하신 분들은 응용을 하시고, 앞으로 모든 게 다 그게 다 응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입이 나와 있는 각도에서 순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적심을 해가지고 예비지예요. 이거 안 씁니다. 이제 나중에 다 제거하고 일지하고 이지하고 주지만 쓸 거예요. 그 나머지 얘네들은 다 잘라주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거 다 없는 애들이에요. 얘 없고 얘 뒤에 있는 애들 없고, 이거. 그 일지, 이지, 주지. 손이 가리네. 일지, 이지, 일지와 이지는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이거 자를 거예요, 나중에 이거. 이거 안 데리고 갑니다. 뒤에 있는 애들, 손으로 잡아 있는 애들 얘 다 제거할 거예요. 얘네들이 식구가 다 늘어나게 되면은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 자를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까지 해 놓고서는 퇴비를 한번, 사실 이거 지금 배양토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얘네들 키우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밭도 한번 이렇게 화분 안을 이렇게 좀 매주세요. 밭이라고 그러죠. 자, 밭을 매주고 화분 안을 좀 이렇게 긁어주면은 통풍이 돼 가지고 뿌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놨죠.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죠. 수영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거 뒤에 있는 가지 자르고, 이 가지 자를 거예요. 다 안 데리고 갑니다. 뒷부분, 여기가 뒷부분이에요. 뒤에 이렇게 길게 놔둘 필요가 없어요. 뒤에 이거 자를 거예요. 나중에
예비지입니다. 현재는 여기가 앞이에요. 요렇게 요거 일지, 요렇게 앞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구나. 헷갈리네,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지와 이지를 지금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크면은 지금 여기다가 철사 감기를 해갖고 약간 항상 문제는 그래요. 뒤집어진 듯하게 철사 감아주기가 지금은 너무 가늘어요. 조금 굵어지면은 정리하면서 다음번에 감아주기로 철사 감고 수영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한번 이제 거름 주는 거에 대해서 영양 주는 거, 거름 영양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주로 하이포넥스를 제가 쓰거든요. 하이포넥스, 일본 애들 거예요. 하이포넥스. 그래서 여기 25에 5에 20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비료 종류에는 숫자가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논에 밭에 쓰는 비료에도 복합 비료 보면 18-18-18 뭐 22-20-20 이렇게 돼 있고, 그 숫자가 요와 같이 6.5-6-19가 돼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10-30-20이 돼 있어요. 이 주는 그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000배 희석을 해 갖고 물로 섞어 갖고 주는 거예요. 섞어 갖고 화분에다가, 조루에다가 해 가지고 화분에다가 주는데, 이 숫자가 뭐냐면은 앞에 질소, 뒤에 인산, 그 다음에 가리, 질소, 인산, 가리. 그래서 제일 앞에 숫자 6.5라는 거는 잎에 대한 영양이에요. 잎.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는 열매나 꽃에 주는 영양. 그 다음에 19라는 숫자는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5-5-2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라는 아이들은 잎과 뿌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자라기 하기 위해서 25에 5에 20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세분화돼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6.5에 6에 19를 쓸 적에는 20이라는 숫자에 뿌리도 쓰지만은, 얘는 뿌리만 좀 키울 적에는 위에 숫자를 줄이고 밑에 숫자를 키워 가지고 뿌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0-30-20은 꽃이 피었을 적에 종합으로 주지만은, 꽃에 대한 가운데 인산이 많다는 얘기는 꽃에 영향을 줘갖고 색을 선명하고 향이 좋고 그래요. 노란색은 새노랗게 되고 빨간색은 아주 빨갛게, 이걸 주면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요거를 항상 구분을 해갖고 내가 어떠한 용도로 줘야 되겠다라는 거. 사실 구하기가, 이게 조금 취미로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하기가 뭐 어렵기보다도, 요거 한 포에 일본 애들 거 요거 8만 원 주는 거예요. 2kg짜리가. 그래서 조금 쓰기가 뭐시면은 요거 유박이에요. 유박도 일종의 이게 복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박. 편안하게 이거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 물로 연면 시비 헐찌게 일반 뭐 고추에 주는 영양제라든지 복합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숫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앞 숫자하고 뒤 숫자가 많은 거, 가운데 숫자가 많은 건 가을에 꽃필지게 주는 거니까 요걸 보시고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요것도 괜찮고, 6.5에 6에 19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 얘도 괜찮아요. 뿌리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잎도 그렇고 뭐 꽃은 없지만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영향 주는 거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주는 걸로서는 최고 좋은 거예요. 25-5-20이라는 숫자. 이게 요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복합비료 있죠. 복합비료, 농촌에서 쓰는 복합비료, 그거 1000배 그러니까 20리터에 약 20g 정도, 그 일회용 숟가락 2개, 일회용 숟가락 2개 정도 녹여가지고서는 그걸로 줘 보시면 아쉬운 대로 이만한 효과를 못 봐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소비료 있죠. 요소비료도 20리터에 그거는 처음에는 한 2000배 해가지고서는 한 10g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10g, 복합은 한 20g 써줘도 되고, 그래갖고서는 물비료를 갖다가 여기다가 화분 안에다가 주면은 그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박을 화분에다 줄 적에 한 숟가락 정도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수저로 한 수저 정도, 우리 밥 먹는 수저, 일회용 수저도 괜찮고, 이렇게 깎아갖고 한 수저를 세 군데를 이렇게 화분 쪽에다가 이렇게 밀어서 주세요. 뿌리에 직접 이렇게 가깝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뿌리 장애를 입으니까 화분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물을 주시면 이거는 서서히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하이포넥스를 갖다가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영향을 바로 볼 수 있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요소나 복합비료 1000배 희석을 해가지고서는 그거 줘도 되는데 하이포넥스만 못하죠.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영양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영양 혹시 딴 거 쓰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한번 올려놔 보세요. 제가 보고 아는 거면은 답변을 드릴게요. 모르는 거면은 잘못 쓰다 보면 마루타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얘한테 꼭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쓰시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 비료 주는 거는, 영양제 주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마루타 돼 갖고 죽여요. 많이 붓고, 어떤 사람은, 회원 중에 욕심 많은 사람은 유박거름을 갖다가 크게 해가 없어요 그러고 화분에다가 꽉 집어넣어 놓더라고요. 그럼 그게 녹아 갖고서는 화분에 꽉 차 가지고서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얘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가 없다고 그래도 가스 발생됩니다.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건 가스가 발생이 돼 갖고 유박 비료 줄 적에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자주 주더라도 한 스푼 가지고 3번 나눠서 이렇게 가쪽으로. 다음에는 이제 고관작 한번 돌에다 올리는 거 한번